산업은행이 과연 언제 HMM을 민간기업에 매각할까요? 산업은행은 아직 HMM을 민간기업에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우리가 HMM을 사겠다 이렇게 나선 기업도 아직 당연히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기업들이 HMM을 살 거다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그리고 포스코, 그 다음에 SM그룹 이 정도가 HMM 인수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측하는 분석들을 보면 대부분 인수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HMM을 사면 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가치를 높여서 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하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 우리의 주인이 될까라는 거는 매수 당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기업이 HMM을 인수해야 HMM의 이 사업의 발전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해운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HMM의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키워드를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글로벌 해운사들의 춘추전국 시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HMM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HMM의 주력 사업인 이 글로벌 원양 컨테이너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해운사들은 다들 인수합병이나 선박 신규 발주 등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HMM 역시 이 컨테이너 사업의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비중의 조절입니다. HMM의 2021년 1분기 보고서를 보면 HMM의 매출 비중은 컨테이너 93.1%, 벌크 5.3%, 기타 1.6%입니다. 컨테이너 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하지만 컨테이너 사업은 이 세계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나요. 대표적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HMM을 흠슬라라고 부르기 이전, 그러니까 HMM이 굉장히 길고 긴 암흑 터널에 빠져 있을 때 2020년 4월에 SCFI,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800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SCFI는 무려 4,000대입니다. 5배가 넘게 오른 거죠. HMM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보이는 한편 컨테이너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사업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벌크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벌크 사업은 장기 운송 계약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 사업과 비교해서 이 경기 변동의 영향을 조금 적게 받겠죠. 이런 이유로 HMM은 계속해서 최근 이 벌크 사업 확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배재훈 HMM 사장은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벌크 부문에서 전략 화주를 영업 기반으로 삼아 원가 경쟁력 있는 선대를 구축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익성 개선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HMM의 사업이 계속 번창하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바로 해운업을 얼마나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느냐입니다. 해운업은 특수성이 굉장히 강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배재훈 사장 전에 있던 유창근 사장이 교체되니 많이 할 때 제가 해운 기자였거든요. 그때 이 해운업계에서 가장 걱정하던 게 뭐였냐면 이 유창근 사장의 후임으로 재무 전문가가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근데 이 해운업에 재무 전문가가 오면 해운업의 특수성을 이해를 못해서 진짜 큰일이 난다.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만큼 이 해운 회사를 경험하는 데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방금 말한 세 가지 키워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벌크 사업 확대, 그리고 해운업 경영 경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연 어떤 주인이 HMM을 가져야 이 HMM의 산업이 번창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원래 올해 1월에 인수설이 불거졌었어요. 근데 이 산업은행과 포스코가 둘 다 부인하면서 이게 잠깐 잦아들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 다시 매각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포스코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HMM이 포스코에 인수된다면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어떤 데에 제일 강점이 있을까요? 벌크 사업입니다. 애초에 포스코가 아까 한번 부인한 적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스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포스코의 사업과 HMM의 사업이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철강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철강을 해외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 철강을 어떻게 옮기냐? 바로 벌크 해운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스코는 이제 지금같이 물류난 속에서 안정적인 이 물류 루트를 확보할 수 있고, HMM은 벌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HMM이 포스코의 모든 철강 운송을 책임진다면 내부 거래 문제는 혹시 없을까? 이 내부 거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HMM의 대부분의 사업, 90%가 넘는 사업이 컨테이너 사업이잖아요. 벌크 사업은 굉장히 미미해요. 이 컨테이너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스코의 철강을 HMM이 도맡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거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던 지속적 투자 문제에서도 포스코야 뭐 탄탄하죠. 2021년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포스코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모두 4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 역시 68.2%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심지어 올해 2분기에는 2조 2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2020년 2분기보다 1200%가 올랐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1분기보다 4.2%포인트 낮아졌고요. 투자를 위한 실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세 번째 키워드, 해운업 경험입니다. 포스코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수 후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해운업, 나아가 물류업과도 관련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포스코는 예전에 물류 자회사를 세우려다가 이 해운업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한번 좌초된 적도 있었죠. 이 해운업은 이 얼라이언스의 어떤 존재, 그리고 환경 규제, 노선 운용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특수성이 강한 곳입니다. 특히 이 해운 동맹 체제라는 것 때문에 해운사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동맹 안에서 협조하고 선복 공유 같은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외교력도 중요한 데거든요. 실제로 HMM이 매우 좋은 조건으로 이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유창근 전 사장의 외교력이 한몫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떤 해운업 전문가를 발탁하고 그 사람의 조언을 열심히 듣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굵직굵직한 투자 결정 같은 거는 결국 그룹 차원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해운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룹보다는 좀 문제의 소지가 커질 수 있겠죠. 다음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과 비슷하게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HMM이 안정적으로 화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그룹보다 이런 장점이 조금 약해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의 존재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차량 수출은 현대글로비스가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야 이 HMM이 들어오면 이 현대글로비스의 이 내부 거래 비중 이런 걸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HMM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글로비스와 나눠서 가야 되는 거니까 이 포스코보다는 이런 장점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차 그룹에게는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모든 인수 후보를 압도하는 최고의 장점이 하나 있죠. 바로 자금력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재계 순위 2위의 기업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은 무려 11조 원에 이릅니다. 기아차와 모비스까지 다 합치면 거의 50조 원에 육박해요. 글로벌 해운 시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현대차 그룹의 존재는 단순히 존재만으로도 HMM에게 굉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세계 해운 시장이 굉장한 호황을 받고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HMM의 암흑기는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게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보니까 언제 다시 암흑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2M 같은 이 글로벌 엄청 큰 규모의 해운 회사들이 언제 다시 치킨 게임을 시작할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자금력이 있다면 HMM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자금력을 뒤에 받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현대차 그룹이 HMM을 인수하더라도 과연 HMM에 전폭적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그룹이 이 HMM에 돈을 쓸 생각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그룹 전체의 역량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에 진행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 그룹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투자 금액이 60조 1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29조 원을 자동차 사업 역량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죠.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룹의 모든 역량을 미래 모빌리티에 걸고 있기 때문에 HMM을 인수하더라도 해운업 투자가 쉽지만은 않을 것,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M그룹을 한번 살펴볼게요.
HMM 입장에서 봤을 때 이 SM그룹의 최고 장점은 무엇보다도 대한해운, SM상선, 대한상선 등 해운업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회사라는 겁니다. 특히 SM상선은 HMM과 함께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는 원양 컨테이너 선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SM그룹은 오너인 우호현 회장부터 당장 해운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끊임없는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도 머지않아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 SM그룹은 이 험난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호현 회장의 이 말은 얼마나 그룹이 해운업에 관심이 많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HMM이 SM그룹 손에 들어간다면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M그룹이 해운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장점은 단순히 경험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해운업은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이 SM그룹이 HMM을 중심으로 해운업을 재편할 가능성도 이제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SM그룹의 자산과 HMM의 자산이 하나로 만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가능성도 있겠죠. 실제로 옛날부터 이 해운업계에서는 HMM과 SM상선의 합병을 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우호현 회장도 2018년 3월에 한 언론사와 했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이 큰 차원에서 하나로 뭉치고 있으니 우리도 힘을 합쳐보자는 뜻에서 2, 3년 정도 국적 선사끼리 협력하자고 현대상선, 당시 HMM에 제안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SM그룹의 자금력입니다. 시장에서는 SM그룹의 동원 가능 현금을 약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HMM의 가격은 지금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SM그룹에게 HMM은 너무 커다란 매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어떻게 재무적 투자자 끼고 해서 HMM을 인수한다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끊임없이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SM그룹에게 있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SM그룹이 HMM 인수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쌍용차 인수 전에 향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SM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 데 성공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SM그룹이 HMM을 인수할 여력은 남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SM그룹이 쌍용차를 결과적으로 인수를 안 한다. 예를 들어 SM상선의 IPO 자금 같은 걸 통해서 HMM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도 있겠죠. HMM은 망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제가 예전에 HMM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살려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한켠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HMM 같은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HMM은 아직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매물로 나올 것이 확실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과연 망해서는 안 되는 회사인 HMM은 어떤 주인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